자, 그 다음에 요거는 그냥 간단하게 언급만 좀 잠깐 해보고 넘어갈게요. 앞으로 좀 쓸 일이 많아서 자, 여러 번 얘기하게 될 것 중에 하나인데 일단 우함수예요. 우함수. 대칭성을 띠는 함수에 관련된 건데 우함수는 영어로는 even 펑션입니다. 사실 이걸 벌써 얘기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어요. 근데 이게 2차 함수부터 스물스물 나오기 때문에 알고는 있어야 되겠죠? 자, 얘 even이라는 말이 그 명사로는 그냥 짝수예요. 짝수 함수, 짝함수라고도 부릅니다. 자, 왜 짝함수라고 부르냐면은 다함수 중에 짝수차로만 이루어져 있는 애들이 이런 성질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대표적인 건 아니고 일단 정의만 놓고 본다면은 f-x가 fx로 나오는 이 케이스가 지금 우함수라고 정의가 돼요. 자, 그래프적 특징으로 놓고 본다 그러면 어때요? x축, y축이 있는데 마이너스 x 집어넣었을 때 함수값하고 그 다음에 x를 집어넣었을 때 함수값이 똑같아요. x 뭘 집어넣더라도 이게 지금 항상 성립하는 항등식인 상태입니다. 그러면 x가 만약에 오른쪽에서 더 위로 올라갔다. 그럼 얘는 또 마이너스 x보다 더 왼쪽에서 위로 갈 거예요. x가 양수든 음수든 상관이 없습니다. 자, 그래서 그런 애들은 그래프가 이렇게 나오나 보다 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2차 함수가 대표적인 어떤 직선 대칭의 한 형태라고 일단 생각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진짜로 짝수차밖에 없는지 한 번만 볼게요. 자, fx가 ax 세제곱 bx제곱 플러스 cx 플러스 d다. 그쵸? 만약에 이렇게 돼 있다고 쳐봅시다. 다함수 중에서. 그럼 f-x는 마이너스 x 집어넣었으니까 마이너스 ax 세제곱 bx제곱 빼기 cx 플러스 d. 그쵸? 이게 항등식으로 나와야 돼요. 그럼 항등식으로 나와야 되는데 개수까지 완전히 똑같은 거는 애초에 비교할 필요가 없겠고 개수가 다른 애들만 지금 똑같아야 되는 거죠. 그러면 a가 마이너스 a여야 되고 c가 마이너스 c여야 되는데 그죠? 부호 다른데 좀 똑같으려면 0밖에 없어요. 그쵸? 0밖에 없어요. 오케이? 자, 그러다 보니까 이거 다 지워진다면 따라서 fx는 bx제곱 플러스 d구나. 그쵸? 짝수차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얘는 x가 없잖아요. 없어요. 0차. 그냥 빵차 이렇게 생각해도 돼요. 빵차. 자, 근데 그거는 나중에 지수 보면서 다시 한번 얘기하고요. 일단은 짝수차밖에 없는 애들이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얘는 결과적으로 나타내는 내용이 뭐예요? y축 대칭. 그렇죠? 이렇게 들어가게 되겠네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문제가 조금 변형이 돼요. 어떤 식으로 변형이 되냐? 얘는 말 그대로 직선 대칭이 기본이에요. 왜냐면 직선 중에 x는 0에 대한 직선이니까. 그렇죠? 그러면 만약에 그 대칭축이 바뀐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느냐? 그쵸? 예를 들어서 f e-x가 f e 플러스 x. 그럼 얘는 우함수냐 아니냐? 아니죠. 우함수는 아니에요. 우함수는 y축의 대칭인 것만 우함수죠. 그쵸? 자, 얘 같은 경우는 어때요? y축이 여기 있어요. x가 2인 점을 기준으로 2보다 x만큼 큰 지점과 2보다 x만큼 작은 지점이 함수값이 똑같다. 그렇죠? 물론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는지 막 왔다 갔다 할지는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확실한 거는 2를 기준으로 좌우는 대칭될 수밖에 없을 거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얘가 지금 x는 2라는 직선 대칭이구나. 자, 그래서 2차 함수 문제가 나왔을 때도 만약에 이런 성질을 보여준다라고 한다면은 대칭축이 그냥 2다. 이렇게 생각해 줄 수 있겠네요. 자, 그게 지금 115번이 딱 그렇게 돼 있는 거죠. 그래서 115번을 보면은 2를 기준으로 저거 대칭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115번을 한 1분 정도만 한번 직접 풀어볼게요. 115번. 어렵지는 않으니까 후딱 한 번만 풀어봅시다.
자, 아래로 볼록일지 위로 볼록일지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알 수 없다라는 게 2에 대해서 대칭인 것만 놓고 봤을 때. 근데 F0이 F1보다 작다 그랬기 때문에 그쵸. 최대를 갖는 n지 최소를 갖는 n지, 그러니까 결국 위로 볼록인지 아래로 볼록인지가 결정이 됩니다. 자, 우리가 Y축은 결정할 수 있어요. 왜냐면 지금 대칭축이 2이기 때문에 Y축은 왼쪽이 가는 걸 알 수 있는데, 함수값에 대한 언급 자체가 대소비교 빼고는 아예 없죠. 그래서 얘는 지금 X축 자체가 어딘지 아예 알 수가 없어요. 그렇죠? 꼭진적보다 위에 있는지 아래에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결론은 판별식, 양순지, 음순지 지금 우리는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주어진 조건 안에서 아예 없다는 얘기예요. 자, 대칭축이 2인데 0 집어넣었을 때보다 1 집어넣었을 때가 더 위래요. 위로 볼록일 수밖에 없죠. 그렇죠? Y축은 왼쪽이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당연히 대칭축을 기준으로 3 집어넣었을 때 함수값, 4 집어넣었을 때 함수값. 그렇죠? 기억은 뭐 틀렸다라는 건 별로 그렇게 어렵게 생각이 들진 않아요. 위로 볼록인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근데 이게 니은에서 조금 왔다 갔다 많이 해요. 이 니은에서. 이게 서로 다른 두 지근은 가지나 안 가지나? 이게 자기도 모르게 X축을 여기다 이제 막 그어버리는 경우가 생긴다라는 거야. X축을. 그러면 마치 서로 다른 두 지근이 있는 것처럼 보이게 되는데, 전혀 아니에요. 지금 이게 X축을 아예 알 수가 없어요. 왜냐면은 대소비교만 알고 있지 지금 아예 함수값 자체에 대한 언급이 아예 없다는 얘기예요. 뭐가 어떤 값을 갖는지 자체를 모릅니다. 그 결론은 X축이 여기에 있는지 아니면 이러고 있는지 아니면 서로 다른 두 지근은 이걸 아예 알 수가 없어요. 오케이. 자, 1분 있다가 마무리 해볼게요.
그죠? 아이, 뭐, 일단, 기억과 니은이 다 틀렸으니까, 뭐, 답이 없을 리는 없잖아요. 그래서 뭐, 일단 답은 3번인데, 아, 요게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냐. 그쵸? 그, 다시 한번, fx는 최대를 가지고 있어요. 최대, 제일 큰 값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걔보다 k 값이 크기만 하면 전혀 문제가 없죠. 그래서, 얘가 위로 볼록이기 때문에, k 값을 그죠? 뭐 예를 들어서 얘가 지금 2일 때 값이 100이라고 쳐볼게요. 그럼 뭐 k는 101도 되고 102도 되고 103도 되고 다 돼요. 그렇죠? 자, 이게 만약에 이런 k가 존재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아래로 볼록이어야 돼요. 아래로 볼록이면은 그런 k 값이 절대 존재 못해요. 왜? 영원히 증가하기 때문에 애초에 그 모든 값보다 더 큰 애가 존재할 리가 없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디귿이 얘기하는 거는 위로 볼록이세요? 지금 이거 물어보는 거예요. 그렇죠? 디귿이 얘기하는 거네. 오케이. 맞죠? 그래서 그냥 디귿 맞다.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다음 유형으로도 잠깐 한번 가볼게요. 다음 유형. 자, 해가 없게 만들어 달라라고 돼 있는데, 방금 얘기한 것처럼 이제 그래프만 정리해주면 되는 거라서 뭐 크게 많이 어렵진 않잖아요. 긴급 출동 119. 자, 겸사겸사 이걸로 그냥 한번 가볼게요. 119번. 종합 선물 세트 같은 애. 자, 중간에 이해 안 되는 거 있으면 그냥 막 물어봐요. 저기 굉장한 낚시인데 일단 기억이 틀린 거예요. 기억이 틀린 겁니다. 굉장한 낚시예요. 음수의 제곱근을 생각해야 돼요. 자, 일단 뭐 여기까지는 다들 문제 없으니까 볼게요. 해가 마이너스 1밖에 없다. 결론은 x축을 기준으로 그쵸, y는 0이 x축이니까 그쵸, 요 이차함수가 0 이상 되는 게 딱 하나밖에 없다. 그 말은 무슨 뜻이에요?
0인 경우만 딱 하나 존재하고 나머지는 없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0인 경우 딱 하나가 있는데 그게 지금 마이너스 1밖에 없대요. 아, 그럼 당연히 위로 올라가겠죠. 왜냐면 그래야 마이너스 1 하나만 그래 가지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 식은 어떻게 볼 수 있어요? A는 모르겠고 x 플러스 1의 제곱이구나. 그쵸? A는 일단 음수인 걸로 생각해 줘야 됩니다. 자, ax 제곱 플러스 2ax 플러스 a이기 때문에 지금 2a가 b겠고 a는 C랑 똑같네요. 다 음수일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해 주면 될 겁니다. 자, 기억 조금만 더 신경 써봐요. 2분만 있다가 마무리할게요. 다 끝났는데? 오케이. 자, 지금 일단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는 거는 당연히 일단 판별식은 빵 나올 거예요. 그렇죠? 판별식은 빵 나옵니다. B'의 제곱 마이너스 AC. 잠깐만, 이건 별로 의미가 없잖아. 그렇죠? 별로 의미가 없네요. 그렇죠? 자, 그러면 한번 이 상태에서 판별식을 써볼게요. B제곱 마이너스 4AC. 그쵸? 얘가 0인 거는 알고는 있어요. 그쵸? 그러면 B제곱은 4AC네. 그러니까 B는 루트 4AC야. 2루트 AC야. 그렇죠? 그래서 일단 기억을 맞다라고 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럼 한번 생각해 볼게요. B 값이 음수인데, 얘도 음수, 얘도 음수. 그죠? 잠깐만, 양수잖아요. 좌변은 음수인데 우변이 양수가 돼버리니까 이게 문제가 생긴다라는 거야. 우와! 그럼 이거 엄밀하게 바꾸려면 어떻게 돼요? 이게 맞으려면 여기 마이너스 들어가야 돼요. 그렇죠? 마이너스 있어야 돼요. 플러스 2루트 A인지 마이너스 2루트 A인지 생각해 줘야 되는데 마이너스 2루트 A여야지만 얘가 완전 제곱식이 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만약에 이렇게 봐도 되잖아요. 지금 잠깐만. A는 음수. 그렇죠? 그 다음에 B는 2A, C는 A. 나는 이걸 알고 있는 상태에서 보고 싶어. 라고 한다면 뭐 봐도 돼요. 어차피 AC가 A제곱이 되죠. 그렇죠? A제곱. 그 다음에 B 값이 2A가 되겠죠. 이거 2배 해줘 봅시다. 2배가 아니네. 그렇죠? 그럼 만약에 얘를 양변에 루트를 씌운다라고 친다면 얘는 뭐예요? 절대값 A예요. 괜찮죠? 절대값 A. 그래서 음수일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얘를 2배 한다 그러면 절대값 A인데 그게 마이너스 2A잖아요. 그래서 얘랑 얘는 지금 부호 차이가 난다라는 거를 뒤늦게도 확인을 해볼 수는 있어요. 오케이. 자, 그러면은 니은 뭐 다 음수니까 당연히 이거 맞겠죠. 그 다음에 얘 안 바뀌잖아요. 그죠? 식 그대로 갑니다. 요거는 지금 A, 얘는 지금 2A. 그래서 어차피 위로 볼록한데 최대값이 0이니까 다 0보다 작거나 같은 건 맞다. 이렇게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쵸? 기억이 약간 조금 낚시예요. 자, 그러면은 절대값 포함한 2차 부등식의 풀이 미안, 얘는 그냥 넘어갈게요. 이거 그냥 네모 양수인지 음수지만 나눠서 들어가면 돼요. 1차 부등식에서 절대값 기호 포함한 경우의 문제랑 풀이가 거의 똑같아요. 다만 그냥 2차 부등식이라서 여기에 또 집어넣은 것 뿐입니다. 자, 그리고 유형 8번에 관련된 거. 얘도 사실 오늘 테스트에서 본 거랑 굉장히 비슷하죠. 근데 연습이 추가적으로 더 필요할 것 같아서 124번 하나만 해볼게요. 1, 2, 4.
자, 답 나온 친구들은 지금 다 맞았어요. 심심하면 다른 거 잠깐만 좀 풀고 있어 봅시다. 이거의 해면은 변수값이 2범인 거잖아요. 그래서 통째로가 마이부터 3, 4, 2를 x로 정리하면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얘를 통째로 t로 잡았잖아요. 그럼 t는 마8부터 7이 아니고 ft가 0, 2가 나오는 거는 t가 마이부터 3, 4이죠. 그래서 t는 마이부터 3, 4이에요. 근데 그거를 x로 바꿔놓으니까 마8부터 7로 나온 거지. 오케이. 이 문제는 다음에 테스트에다 또 집어넣을게요. 왜냐면은 이 문제는 앞으로도 계속 써요. 진짜 이 합성함수는 봉수2를 시작으로 아니 솔직히 생각해봐요. 합성함수도 안 배우는데 지금 이게 계속 나오잖아요. 그쵸? 왜 나오는 거냐면은 치환 논리를 소개를 하기 때문에 굳이 합성함수가 아니더라도 막 내는 거예요. 치환 논리가 소개가 되니까. 근데 합성함수는 수능 끝날 때까지 이제 99%가 치환으로 풀어요. 다 풀이가 다 겹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남은 그 1%를 뭐냐? 너무 쉬워서 그 치환할 필요가 없는 문제들. 그런 게 이제 1% 되고요. 다만 이제 미적분 2까지 들어간다 그러면 이제 합성함수는 치환해서 문제 푸는 게 90% 이하로 떨어집니다. 왜냐면 거기는 이제 합성함수 해석에 관련된 또 다른 방법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러면 지금 요거가 일단 일반적인 문제풀이는 뭐예요? 그렇죠. 얘를 t로 잡으면은 ft가 0 이하가 되는데, 그렇죠. 이게 지금 y는 ft 함수라고 친다면 이거 y 값이 0 이하가 되는 경우는 마이부터 3, 4, 2가 되는구나. 그렇죠. 요 상태가 되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지금 t는 마이부터 3, 4, 2가 되겠네. 근데 문제는 뭐예요? 우리는 x의 범위를 알고 싶은 거지 t의 범위를 알고 싶은 게 아니에요. t는 그냥 우리가 임의적으로 지정하는 애이기 때문에 얘로는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3분의 x-k가 마이보다 더 낮지만 3보다 작거나 같다. 그렇죠? 그럼 얘는 3 곱해서 k를 더해주면 k-요. k 플러스 9. 그렇죠? 그게 지금 얘랑 완전히 똑같다. 그렇죠? 이렇게 들어가게 되네요. 오케이. 자, 그러면 이 왼쪽이 k-6이 마8로 나와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k 플러스 9가 7로 나와줘야 되겠네요. 따라서 k 값은 2일 수밖에 없지 않냐 라고 생각할 수 있겠고요. 자, 그 다음에 밑으로 내려가면은 틀렸어? 마이. 고마워. 큰일 날 뻔했다. 고마워. 우리가 다들 집중 잘하고 있나 한번 좀 보려고. 미안. 자, 그래서 마이너스 2가 되겠고요. 그럼 얘도 마찬가지예요. 이거 뭐 t로 잡기에는 또 t로 쓰기엔 좀 그렇죠. 뭐 그냥 a, 그냥 뭐 a라고 한번 잡읍시다. 그럼 마찬가지로 a는 마이부터 3, 4인데
A 값이 2분의 x 플러스 2. 그죠? K가 지금 마이너스 2니까. 그죠? 그래서 얘가 지금 마이부터 3, 4이다. 그죠? 이렇게 들어가게 되겠네요. 자, 그래서 x는 마사에다가 2 또 뺐으니까 마6. 얘는 6에서 2 뺐으니까 4. 그쵸? 아, 그래서 알파랑 베타는 마이너스 6과 4구나. 이렇게 일단 들어갈 수 있을 거야. 꼭 이렇게 풀어야 돼요? 이렇게 안 해도 상관없어요. 이렇게 안 하면 그럼 어떻게 푸냐? 그죠? fx는 최고체계수를 몰라요. 그러면 최고체계수 a라고 잡고 그 다음에 x 플러스 2, x 마이너스 3. 이래놓고 다 때려박는 거야. 그죠? 요게 마8과 2, 7 사이가 되겠다. 그럼 f 3분의 x 마이너스 k. 그죠? 그럼 얘는 어디 갔지? a에 3분의 x 마이너스 k 플러스 2 3분의 x 마이너스 k 마이너스 3. 그렇죠? 요게 0보다 작고 나왔다. 이걸로 해서 k 구한 다음에 그걸로 k 값 구해야 되죠? 그러니까 못하는 건 아닌데 굳이 이렇게 막 합성해가지고 다 뽑아가지고 할 필요가 있겠느냐. 약간 좀 이런 느낌이라는 거. 그렇죠? 그래서 식을 최대한 줄이는 방법으로 치환의 요구를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뭐 나머지는 크게 어렵진 않으니까 요거는 일단 넘어갈게요. 오케이. 자, 엄청 중요한 내용이었어요. 자, 그러면 뒤로 넘어가서 이번에는 제한된 범위 안에서예요. 제한된 범위 안에서. 자, 그러면은 무슨 차이가 있는지 125번 간단하게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되는 친구들은 그대로 문제 풀어주면 됩니다. 자, 0부터 2밖에 없어요. 0부터 2 사이에서 2x제곱 ax 빼기 a제곱이 음수가 항상 성립한대요. 어느 범위? x가 0과 2 사이에서. 그쵸? 그러면 얘는 뭐야? 항상 성립하게 해달라는데 아래로 볼록하면 되겠죠? 근데 잠깐만, 대칭축이 어딘지 알 수가 없어요. 이거죠? 대칭축이 어딘지 알 수가 없습니다. 대칭축이 현재 마이너스 4분의 a예요. 그쵸? 자, 이 대칭축이 구간 안에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할 수가 없는 상태이기는 합니다. 만약에 이 대칭축이 포함되는지 안 되는지에 따라서 조건이 구분되면은 걔는 레벨 2가 아니에요. 최소 레벨 3예요. 최소 레벨 3. 자, 그럼 얘는 딱 어떤 느낌이냐? 0부터 2까지가 딱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러니까 대칭축이 2보다 큰 경우. 그렇죠? 요 케이스 첫 번째 축이 2보다 큰 경우. 그 다음에 두 번째 축이 0과 2 사이인 경우. 그렇죠? 얘도 마찬가지로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얘는 지금 0과 2가 대충은 이렇게 나오겠네. 뭐 0에서 함수값이 더 클지 2에서 더 클지는 몰라요. 그렇죠? 얘는 0, 얘는 2, 그렇죠?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 거를 보면은 이제 아래로 볼록한 이체 함수에서 0부터 2까지가 이렇게 존재하는 애가 되겠죠? 축이 2보다 큰 경우예요. 자, 그러면 어느 케이스든 어때요? 이게 전부 음수가 나왔으면 좋겠대요. 노란 애들만 음수가 나왔으면 좋겠대요. 그럼 노란 애들만 음수가 나오려면 어차피 이 중에서 제일 큰 게 0이잖아. 얘보다 위에 x축 나오면 되겠네. 그쵸? 얘도 둘 중에 큰 거보다 위에가 x축 나오면 되겠네. 얘도 둘 중에 큰 거보다 위에서 x축 나오면 되겠네. 그쵸? 0, 2, 잠깐만. 지금 계속 보니까 무슨 뜻이에요? 아까 얘기한 거랑 똑같아요. 그냥 최대값이 음수면 되겠네. 그쵸? 최대값이 음수면 되겠네. 그래서 이차함수 최대 최소 문제로 좀 바뀌어요. 이해 실수 전범이면은, 그죠? 결국엔 꼭지점만 가지고 판단하기 때문에 얘는 판별식을 써도 되는데, 자, 여기서부터는 판별식 쓰면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그죠? 판별식만 가지고는 안 된다. 왜? 판별식은 꼭지점이야. y좌표만 보는 거니까. 이것도 판별식 양수, 이것도 판별식 양수, 이것도 판별식 양수. 그죠? 이건 판별식 가지고 판단하는 애들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오케이? 자, 결론은 최대가 음수 나와야 되는데, 자, 이렇게 케이스 꼭 나눠야 돼요? 아니, 어차피 최대는 0 아니면 2에서 나와요. 그렇죠? 그럼 어느 경우든 전부 다 음수가 나오려면은 그냥 여기다가 0 집어넣은 거랑 2 집어넣은 게 다 음수 나오면 돼요. 그럼 어느 케이스든 다 음수밖에 없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케이스를 구분하는 문제는 이제 꼭지점을 포함하는지 안 하는지를 묻는 레벨 3 이상의 고난이도들이 저걸 다
고민해줘야 되고요. 지금 여기에서는 딱 어떤 느낌이다? 아, 최대만 0보다 작으면 되는구나. 그래서 이렇게 판단할 필요 없이 아예 그냥 뭐 0 집어넣은 함수값도 음수고 2 집어넣은 것도 함수값 음수면 되겠네요. 둘 다 만족하면 되겠네요. 왜? 어차피 둘 중에 하나가 최대잖아요. 0에서 최대인지 2에서 최대인지 알 수 없으니까. 그렇죠? 그럼 얘는 0 집어넣으면 어떻게 돼요? A제곱. A제곱이야? 플러스 A제곱이야? 잠깐만, 플러스 A제곱이면 안 되는데. 마이너스 A제곱이네. 마이너스 A제곱이 음수로 나와야 되고요. 그 다음에 2 집어넣었을 때 값이면은 8 플러스 2A 마이너스 A제곱. 그렇죠? 얘도 음수로 나와요. 둘 다 만족해줘야 된다. 그러면 이 케이스는 어때요? A가 0만 아니면 되겠네. 그렇죠? 0만 아니면 다 음수예요. 자, 요 조건은 어떻게 돼요? A제곱 마이너스 2 마이너스 8이 0보다 크다. 로 되니까 A는 4보다 크다. A는 마이너스 2보다 작다. 맞네. A 마이너스 4, A 플러스 2니까. 그렇죠? 그러면 요 두 개를 다 만족해주면 되는데 어차피 지금 여기 0이 없어요. 그렇죠? 요게 0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요게 답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오케이? A가 4보다 큰 경우 아니면 마이너스 2보다 작은 경우면은 얘는 죽었다 깨나도 음수가 안 나와요. 어디서만? 구간 안에서만. 오케이? 자,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네요. 자, 비슷한 문제로 126번 하나만 좀 잠깐 볼게요.
그렇죠. 이게 문제가 되는 게 뭐예요? 아까는 아래로 블록인데 전부 음수니까 최대를 구해주는 걸로 들어갔죠. 그 최대로 들어간다 그러면은 아예 솔직히 뭐 대칭축에 가까울수록 작으니까 대칭축에서 먼애를 찾아야 돼요. 근데 그 먼애가 0에서 나올지 2에서 나올지 모르니까 그냥 둘 다 뒤집어 본 거죠. 둘 다 조사한 거예요. 왜 둘 다 되면 무조건 성립하니까. 근데 얘는 문제가 뭐냐면은 아래로 볼록한 건 똑같은데 전부 음수가 아니고 전부 양수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최대가 음수인 걸 보는 게 아니고 최소가 양수인 걸 봐야 되는 게 이게 또 문제가 된다라는 겁니다. 아래로 볼록이라서 그 최소가 꼭지점이 아니냐. 이게 굉장히 좀 치명타예요. 자, 근데 딱 이 케이스의 문제가 126번도 있지만 레벨 4 보면 128번도 있죠. 뭐야, 거의 똑같아 보이는데 왜 얘는 레벨 4야? 그쵸. 거의 똑같아 보이는데 풀이가 좀 달라요. 다 근본적으로 다르진 않은데 찾는 게 조금 더 디테일하다라는 거야. 자, 일단 얘 같은 경우는 어때요? 그죠. 뭐 이 상태에서 봤을 때 최소는 2에서 나오겠죠. 일단 케이스 구분하면 어떻게 돼요? 대칭축 A잖아요. A가 2보다 큰 경우. 그쵸? A가 2보다 큰 경우. 그럼 얘는 대칭축이 지금 A, 인데 A가 마일과 2 사이. 그렇죠? 이렇게 들어가겠고. 얘 같은 경우에는 대칭축 A가 마일보다 왼쪽에 있죠. 그렇죠? 그래서 A는 마일보다 작다. 등호는. 자, 부등호 먼저 깔아놓고 등호는 이제 좀 고민해줘야 돼요. 자, 등호를 어디다 집어넣어야 되는지 생각을 좀 해줘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얘 같은 경우에는 최소가 나오냐? 아쉽지만 나오진 않아요. 그렇죠? 얘는 지금 이 집어넣었을 때가 최소 같은 느낌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얘는 지금 F2가 양수? 아니, 등호 넣어도 돼요. 괜찮아요? 왜냐면 F2가 0으로 나온다 치더라도 얘 값 중에서는 0인 애가 아예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등호 여기다 넣어줘야 되고요. 자, 얘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야. 결국에는 그나마 제일 작아 보이는 애가 F-1이죠. F-1이 0보다 커야 되겠다. 근데 잠깐만, 또 빵꾸 뚫려 있잖아요. 빵꾸 뚫려 있으니까 지금 얘는 -1인 지금 함수값이 없죠. 함수값이 없으니까 양수만이 아니라 여기 등호 들어가도 상관이 없다고요. 괜찮죠? 왜? 어차피 F-1일 때가 0 나온다고 치더라도 노란 애는 다 초록보다 위에 있는 게 맞기 때문에 그래요. 0이 아예 없으니까. 그렇죠? 자, 그러면 얘는 어떻게 되지? 얘는 최소값이 A 지점에서 나오는데. 그렇죠? 그럼 얘는 A 지점이 최소값인데 그 값이 양수여야 돼요. 여기 등호 들어가도 돼야 안 돼요? 얘는 안 된다고요. 얘는 안 돼요. 왜? 얘는 만약에 A 집어넣었을 때 함수값이 0이면 다 양수인 게 아니고 하나 빼고 다 양수예요. 그렇죠? 하나 빼고 다 양수. 그래서 얘는 등호가 들어가면 안 됩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잠깐만. 이렇게 보면 이제 모든 실수 A에 대해서 확인한 거냐? 아니, A가 2일 때랑 A가 -1일 때는 아직 확인을 안 했잖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지금 얘는 어떻게 해야 되지? 등호를 어디다 넣어줘야 되지? 맞아. 대칭축이 2가 된다면 걔는 어차피 최소값이 2인 지점에 한없이 가깝겠지만 2인 지점의 값은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꼭지점을 가지고 있지는 않다라는 거야. 그래서 가지고 있지 않으니까 등호 넣어도 되는 이쪽에다가 집어넣어주면 되는 거고요. 괜찮아요? 얘도 마찬가지예요. 어차피 이게 지금 -1이 대칭축으로 간다고 치더라도 -1에서 함수값은 안 갔기 때문에 등호는 어차피 여기다 넣어야 돼. 등호 여기다 넣으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오케이? 조금 어렵기는 합니다. 자, 그래서 나머지 이제 계산만 해주면 되는데 이 계산이 어떻게 들어가요? 2 집어넣어 보니까 4 빼기 4A 플러스 2A 플러스 3. 자, 이렇게 가야 되죠? 그럼 이거 어떻게 계산하면 -2니까 넘기면 2A 7보다 작고 나갔다. 따라서 A는 2분의 7보다 작고 나갔던데 문제는 이 이상에서만 확인해 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이상인 경우만 2분의 7까지 가능하구나.
다 되는 건 아니라는 얘기야. 그죠? 다 되는 건 아닙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쪽 같은 경우도 한번 볼게요. a 집어넣어 봅시다. a 집어넣어 보면 a제곱 마이너스 2a제곱 2a 플러스 3 양수. 그쵸? 등호 넣어주면 안 된다라고 얘기했어요. 자, 그럼 얘는 마이너스 a제곱 2a 플러스 3이 0보다 크다니까 a제곱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3이 0보다 작아야 되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a는 마일보다 크지만 3보다 작아요. 딱 얘만 된다는 거예요. 둘의 공통범위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얘는 요게 다 된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오케이? 자, 이걸 왜 빨리 설명하고 있냐면은 미안, 레벨 4 가려고 해요. 아, 얘는 진짜 지금 가는 게 좋아서 그래요. 지금 가는 게. 여기까지 좀 이해가 된 상태에서. 자, 그럼 이제 마이너스 1도 한 번만 넣어봅시다. 마일 집어넣으면 1. 2a 플러스 3. 여기서 크게 차이는 안 나요. 그 레벨 4라고 해도. 자, 그러면 4a는 넘기면 마사보다 크니까 a는 마일보다 크다. 근데 요 범위 안에서만이에요. 둘이 공통된 범위가 없네. 그렇죠? 이 범위 안에서는 이걸 성립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래서 당연히 얘는 지금 없다. 자, 이때 얘는 얘대로 되는 거고요. 얘는 얘대로 되는 거니까 다 또는이에요. 그래서 문제가 어떻게 되냐면 마일부터 2까지 되고요. 그 다음에 2부터 2분의 7까지가 또 돼요. 자, 그래서 최종적으로 정리하면 어떻게 된다? 따라서 A 값은 마일보다 크지만 2분의 7보다 작으네. 이 경우면은 문제 조건을 모두 만족한다 라는 얘기입니다. 괜찮아요? 조금 어렵죠? 이 파트가. 그렇죠? 얘보다는 조금 더 어려워요. 얘보다는. 그렇죠? 자, 그러면 그걸로 128번 한 번만 잠깐 볼게요. 128번. 어떻게 이해 잘 되는 것 같아요. 좀 많이 어렵지? 화이팅!
이 케이스를 다 나눠야 되니까 되게 좀 힘들어요. 왜냐면 결국에는 꼭지적으로 기본적으로 해석은 이거야. 125번은 최대가 요소는 되는 거지. 항상 성립해야 되는 거야. 그럼 얘는 항상 성립해야 되니까 전부 양수가 나오면 제일 작은 것만 양수가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최소가 2에서 나오냐, A에서 나오냐, Y에서 나오냐. 그러면 나머지 그냥 계산. 알겠지? 핵심은 딱 이거지. 얘가 최대가 음수면 되는 거고 최소가 양수면 되는 거고 얘도 마찬가지로 최소가 0 이상이면 되는 거고 얘도 전체 최소가 양수면 되는 거니까 구간 안에서. 그래서 결국에는 그 최소 값이 어디서 나오는가 때문에 그냥 구분만 하는 거죠. 오케이, 따봉입니다. 오케이. 그치? 이게 지금 최소가 어디서 나오는지가 굉장히 스트레스지. 그렇죠? 그래서 이게 지금 0에서 나오냐, 1에서 나오냐, A에서 나오냐. 그래서 일단은 이 케이스 같은 경우에도 대칭축이 지금 2A잖아요. 그럼 만약에 1에서 최소가 나오려면 0.1, 1에서 최소가 나오려면 대칭축이 1보다 커야 되는 거다. 그래서 위에 거 보려면은 2A가 1보다 큰 경우일 때만 해석해줘야 돼요. 그 다음에 A가 최소가 나온다라는 거는 아주 0부터 1 사이 구간 안에 대칭축이 들어가줘야 되니까 이때는 이제 2A, 대칭축 2A인데 저 2A가 0과 1 사이인 걸로 또 다 잡아줘야 돼요. 그래서 범위마다 조금씩 차이가 나서 얘는 지금 일단은 좀 답이 달라요. 화이팅! 비슷하긴 합니다. 빠졌어. 등 어딘가에 등 빠졌어. 자, 핵심은 그거예요. 2차 부등식이 항상 성립한다. 그러면은 최대 최소 문제로 봐주면 됩니다. 2차 함수 최대 최소 문제. 그래서 구간이 정해져 있을 때의 최대 최소 문제랑 엮어서 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2차 부등식이 어찌 보면은 쉬울 수도 있는 게 2차 함수가 완벽하잖아요. 그럼 거기서 그냥 한 발만 더 들어가는 거라서 그래프만 그려낼 수 있으면 전혀 지장은 없어요. 그죠? 일단 틀만 잠깐 좀 나눠볼게요. 자, 결론은 이게 항상 양수로 나와야 돼요. 구간 안에서만. 그쵸? 그러면 다시 한번 우리 반 친구들이 전부 다 합격을 하려면 어때야 될까? 농담 삼아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우리 반에서 제일 못 본 친구도 지금 합격이야 라고 말을 하면은 이미 다 합격이라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딱 그 소리라는 얘기죠. 얘 그냥 최소만 확인해도 되는구나. 얘 최소가 양수면 다양수네. 그런데 문제는 대칭축이 현재 지금 2A잖아요. 2A에 가까울수록 최소인데 잠깐만 구간이 0부터 1 사이에서 어디서 최소가 나오는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0부터 1이 여기서 나올지
아니면 0부터 1이 여기서 나올지 아니면 0부터 1이 요렇게 나올지 그죠? 그걸 알 수가 없는 상태잖아요. 요거는 어차피 우리가 2차 함수에서도 했었던 거니까 그쵸? 그래서 케이스를 나눈 거예요. 그죠? 그래서 케이스를 나눈 거다. 이렇게 돼버리면은 대칭축 2a니까 2a가 1보다 크다. 그쵸? 자, 그러면 얘는 지금 2a가 여기 있으니까 2a는 0과 1 사이에 있다. 그렇죠.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는 2a가 여기 있으니까 2a가 0보다 작다. 그렇죠. 뭐 a 범위는 나중에 생각해요. 일단 축이 사이에 있는지 없는지 그렇죠. 이렇게 일단 구분해 주면 되는 거고 한번 생각해 볼게요. 아니 이 세 가지는 그리고예요? 세 개 동시에 다 만족해야 돼요? 아니 셋 중에 하나만 돼도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얘는 또는이구나. 얘는 얘대로 되면 그냥 합격. 그렇죠. 얘는 얘대로 되면 합격. 얘는 얘대로 되면 합격. 그렇죠. 그죠. 원서를 접수를 했는데 일반 전형, 무슨 전형 그러는데 여기서 붙었어. 그럼 가는 거지 뭐. 그죠. 여기서 떨어지더라도. 그죠. 그러니까 뭐라도 되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이 상태에서는 당연히 어때요? 최소가 1일 때잖아요. 얘만 양수면 되는 거예요. 그쵸? 얘만 양수. 제일 작은 게 F1이니까. 근데 잠깐만. 생각해보니까 최소값이 F1보다도 크잖아. 그쵸? F1보다 크잖아. 그러면 F1이 0이어도 얘는 다 양수가 맞다고요. 그래서 이 케이스는 등호 들어가도 상관이 없겠네. 그쵸? 자, 그러면 지금 얘는 어때요? 이 중에 제일 작은 게 2a일 때잖아요. F2a. 자, 그럼 얘가 일단 양수면, 그죠? 최소값이 양수면 다양수야. 그죠? 다양수입니다. 이렇게 나와도 되고, 이렇게 나와도 되고, 그죠? 자, 그럼 얘 같은 경우는 이렇게 나와도 되는데, 이렇게 나오면 돼요? 이건 안 된다고. 왜? 양수가 아니니까. 그렇죠? 꼭지점에서 함수값이 양수가 아니니까. 그래서 얘는 안 돼요. 그러면 판별식 음수면 되는 거. 얘는 판별식 써도 돼요. 어차피 꼭지점 써야 되는 거니까. 근데 굳이 그럴 필요 없잖아요. 그렇죠? 꼭지점은 Y좌표가 판별식을 이미 내포하고 있는 상태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얘 같은 경우는 또 F0 집어넣은 값 봐줘야 되는데 이게 양수야. X축 밑에 있어도 돼요. 판별식이. 음수해도 되고 판별식이. 0이어도 되고 판별식이 양수 중에서도 0 집어넣은 값보다 아래에 있어 판별식 양수도 다 돼요. 그러니까 판별식으로 구분이 안 돼간다라는 거죠. 자, 심지어 0 집어넣었을 때 함수값이 0인 경우도 되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얘 같은 경우도 등호를 넣어줘야 되는구나. 그렇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케이스는 나눠놨고 이렇게 정리했는데 여기 지금 문제가 뭐예요? 지금 얘는 A가 음수, 얘는 A가 2분의 1보다 큰 거, A가 0과 2분의 1 사이에 있는 거. 그럼 A가 0일 때랑 2분의 1 때는 어떠냐? 그죠? 그게 좀 애매하다는 거야. 나는 헷갈리는데? 자신 없으면 따로 찢어요. A가 0인 경우랑 A가 2분의 1인 경우 따로 찢어요. 괜찮아요. 따로 찢어도 돼요. 그러면 또 그려야 되네. 또 그려야 그냥 A가 0인 경우는 어떻게 되지? 그 0과 1 사이면은 이렇게 나오겠죠. 그럼 요 상태면은 어차피 0 집어넣은 함수 값이 0보다 커 나왔으면 되는구나. 그쵸? 0 집어넣었을 때 값이 0보다 커 나왔으면 되는구나. 여기로 들어가도 상관없다라는 거야. 괜찮을까? 그쵸? 그 결론은 이 케이스가 얘 일종이구나 라고 해도 상관은 없다라는 거야. 이쪽에 등으로 들어가면 안 돼요. 오케이? 이쪽에 등으로 들어가면은 그럼 A가 0이면 0일 때 값이 0보다 크다. 그러니까 등호가 빠지게 되죠. 그렇죠. 등호가 빠지게 됩니다. 헷갈린다. 자신 없다. 그럼 그냥 따로 해도 돼요. 따로 해도 됩니다. 따로 해볼까? 그래. 헷갈려. 나 따로 볼래. 그죠. 따로 볼래. 따로 봅시다. 자, 그래서 네 번째 다시 한번 A가 빵인 경우. 그렇죠. A가 빵인 경우. 그러면 A가 빵이면은 0부터 1 사이 그래프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나오지? 그렇죠? 여기서부터 이렇게 나오겠네요. 0, 1, 그렇죠? 이렇게 되니까 지금 얘 같은 경우도 F0 집어넣었을 때 값이 0보다 커났다. 그렇죠? 이렇게 들어갈 수 있을 거고 다섯 번째 A가 2분의 1 그렇죠? 그럼 대칭축이 지금 딱 1 나오는 상태니까 0부터 1까지가 딱 요 상태로 나오겠네요. 그렇죠? 얘가 0,
2a, 인데 얘가 지금 1. 그쵸?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f에다가 1 집어넣은 값이 양수면 되겠네. 등호 들어가도 되는 거야. 그쵸? 그게 지금 2a라는 거야. 2a. 그쵸? 그래서 얘는 지금 요거랑 똑같은 상태가 돼버린다. 라는 겁니다. 따로따로 봐도 되고 한 큐가 봐도 돼요. 자, 1분만 있다가 마무리 한번 해볼게요. 1분만 있다가. 진짜 모르겠어? 저 어떻게 헷갈려? 다 모르겠어? 다 모르는 거 지금 답이 나왔는데. 그래서 어떤 점이냐면 이게 부등까지는 해볼 수 있죠. 등호가 좀 헷갈리지. 등호가 헷갈리는 거니까 따로 치고 구간에서 등호 헷갈리면 따로 가요. 너보다 보면은 굳이 따로 할 필요가 없구나라는 걸 나중에 느끼게 돼요. 많이 해보다 보면 헷갈리면 다 따로 갑니다. 그 다음에 저기 같은 경우는 등호가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를 잡아줘야 될 때 그냥 실제로 그래프 그리고 넣어보는 거지. 그럼 저기는 어차피 F1이 양수면 다 양수죠. 거기까지 이제 쉬워. 그 다음에 이제 고민 안 해요. 등호를 넣어 보았을 때 제가 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해 보는 거예요. 그치. 그래서 F1이 0 나와도 상관없다라는 거예요. 왜냐면 0과 1 사이에 있는 애라서 0.99까지밖에 없는 거예요. F1이 0이면 어차피 다 양수밖에 없는 거지. 그래서 제가 등호 넣어도 상관은 없다. 오케이. 그래서 다시 한번 부등호로 다 찢어놓고 등호는 따로따로 다 해봐야 돼요. 괜찮아. 그거는 사실 상관은 없어요. 왜냐면은 왜 집어넣냐면은 어차피 애가 2일 때랑 2보다 클 때가 둘 다 등호까지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구분할 필요가 없어서 그렇게 한 거지. 그러니까 저기처럼 헷갈리면 저기 따로 봐도 돼. 애가 2인 경우랑 애가 0인 경우랑 그러면은 막상 딱 보자면 저기가 지금 대표적인 케이스로 여기서 지금 2 집어넣었을 때가 저기 2분의 1 집어넣은 거랑 저기 2가 1보다 클 때 1번 거는 거야. 저 둘의 관련된 얘기가 거의 똑같아요. 따로 찢어도 되잖아요. 얘도 어차피 F1이 0보다 크고 같다. 쟤도 F1이 0보다 크고 같다. 잠깐만. 그럼 2분의 1일 때는 그냥 저기서 한 번에 봐도 되는 거네. 저기다 등호 집어넣고 한 번에 집어넣어도 되겠네. 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항상 부등과 범종으로 등호는 철저하게 다르게 생각해줘요. 괜찮을 것 같아요. 삐용. 아이고 이거 저거 값이 잘못 나왔다. 이거 좀 이게 아닌데. 이 구간을 찾아야 돼요. 아니구나. 이 구간을 찾아야 돼. 지금 이 애가 2분의 1보다 큰 경우만이거든. 왜냐면 저 조건 안에서만 제가 들어가야 돼요. 근데 저 조건이 얘가 2분의 1보다 큰 거죠. 그래서 얘 중에서 2분의 1보다 큰 건가? 없지. 그래서 다 안 된다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얘가 빠져요. 오케이. 왜냐면 이렇게 잡은 것 자체가 대칭축이 1보다 커야 되잖아요. 제 대칭축이가 1보다 커야 되지. 그러니까 1이 왼쪽에 있는 거지. 함수 값이 아니고 x 값이 더 오른쪽에 있으니까. 오케이. 어잉. 잠깐. 부동가 반대로 갔어. 오케이. 아니네. 제대로 갔네. 미안해. 내가 착각했어. 요게 답이지.
아, 이게 답이야? 이거 맞아. 오케이. 어우. 자, 이게 이 문제, 항상 이게 부등식 문제는 어떠냐면은, 이제 등호가 들어가냐, 안 들어가냐, 이게 좀 문제가 돼요. 쉽게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면은, 부등호까지만 가지고 충분히 다 맞출 수 있다. 부등호만은 내가 안 틀 자신 있다. 거기까지가, 2등급이에요. 우리 5등급제 기준으로 봤을 때. 그 다음에 등호까지 확실하게 맞출 수 있다. 요게 지금 1등급권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자, 그래서 어떠냐면은 부등호를 먼저 다 쪼개요. 그리고 등호는 되는지 안 되는지 일일이 케이스 나눠서 다 들어가요. 1인 경우에. 그래서 등호인 경우에는 그러니까 지금 얘 같은 경우도 아까 전에 내가 이거를 갖다가 합쳐서 한번 해보려고 했었잖아요. 아이 괜찮아, 안 합쳐도 돼. 헷갈리면 그냥 다 따로 보는 거예요. 등호는 등호대로 그냥 따로 보는 게 제일 편해요. 그렇게 계속 따로따로 보다 보면은 한 10번째까지는 좀 오반데 한 몇 번 풀다 보면은 이걸 내가 왜 굳이 따로 나누고 있지? 한 번 해봐도 되겠는데? 이게 된다고요. 그렇죠? 많이 반복해가지고 이게 한눈에 보일 수 있는 지경에 가야지 처음부터 그냥 막 등호 놓고 외워서 들어가면은 그죠? 굉장히 스트레스 받습니다. 그래서 약간 좀 미안하지만 나 포함해서 우리 학원은 뭔가 반복 숙달을 되게 좋아해요. 노가다를 반복시키는 걸 좋아합니다. 왜? 그래야 왜 이렇게 되냐? 라고 물어봤을 때 아니 당연히 이럴 수밖에 없지 않냐? 라면서 이렇게 들어가줘요. 우리 학원이 전체적으로 좀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이걸 왜 이렇게 풀었어? 라고 얘기했을 때 선생님이 그렇게 푸시던데요. 해설지가 그렇게 나와 있던데요. 이거 안 돼. 그쵸? 왜 그럴 수밖에 없는지가 본인이 이미 정리가 돼 있어야 된다라는 거야. 그쵸? 그러기 위해서 내가 직접적으로 다 얘기를 안 하는 거야. 자꾸. 약간 좀 핵심이 요거라고 친다면 바깥쪽부터 이렇게 설명하잖아요. 그렇죠? 눈치채라고. 계속 눈치채라고. 바깥쪽부터 얘기해요. 그러니까 마지막 핵심 얘기하는 거 이제 끝자락에 가서나 이제 핵심 얘기하죠. 그리고 마무리 정리로 결국엔 요것만 생각하면 돼 라고 들어가게 되는 게 그런 방식이에요. 아니 솔직히 말해서 나 같은 경우도 그냥 얘는 그냥 이렇게 풀면 돼 하고 땡치고 넘어가고 이러면 나도 빠르지. 벌써 공수원 다 끝났겠다. 그렇죠? 그런 게 아예 의미가 없다고요. 그렇죠? 그렇게 외워서 들어가는 건 아예 의미가 없어요. 오케이. 자, 그래서 이것저것 계속 고민하면서 가져야 됩니다. 자, 그럼 마무리 정리 한번 해볼게요. 지금 잠깐만. 얘는 이 케이스예요. 그렇죠? 이 케이스. 뭐예요? A가 2분의 1보다 큰 경우. 그렇죠? 이 경우 안에서만 이걸 해석하는 거예요. 딴 데서 해석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얘는 지금 1 집어넣었을 때 값이 얼마냐? 1 빼기 3a. 그렇죠? 그래서 요거 정리하면 1 빼기 3a가 0보다 커났다. 그렇죠? 어때요? a는 3분의 1보다 작거나 같다. 그렇죠? 이것만 보면 안 된다고. 이거 안에서 봐야 된다고. 그렇죠? 애초에 약간 좀 뭐라 그럴까? 3등급 이내만 서류를 낼 수 있어. 3등급 이내만 낼 수 있는데 합격은 4등급 이하예요. 뭐가 좀 이상한데? 그렇죠? 3등급 초과한 친구들만 원서를 낼 수 있는데 합격자는 4등급 이하. 우리는 패급이 표현이 좀 그런데. 안 좀 표현. 자, 어쨌거나 뭐냐면은 우리는 너무 그래 2분의 1보다 큰 사람들만 이제 원서를 집어넣을 수 있는데 우리는 3분의 1 이하만 필요한 거야. 그렇죠? 이런 생각으로 가지자. 그러니까 얘는 지금 되는 애가 아예 없다라는 거야. 그렇죠? 하나도 안 돼요. 이거 된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이 범위 안에서는 이런 케이스 자체가 아예 안 나와요. 오케이? 이런 케이스 자체가. 이건 좀 빼주면 되겠고.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도 한번만 봅시다. 자, 요걸 만족하는 게 0과 2분의 1 사이가 되겠는데, 자, 요거 정리해주면은 2에 집어넣었을 때가 4a 제곱 마이너스 8a 제곱 플러스 a. 그렇죠? 자, 이렇게 나와줘야 되니까 마이너스 4a 제곱 플러스 a가 양수다. 그렇죠? 자, 그럼 얘는 마이너스 날려주면
4의 제곱 마이너스 a가 음수, 그쵸? a 값은 0과 4분의 1, 그쵸? 이렇게 되겠네요. 자, 얘도 마찬가지로 어디라고요? 이 범위 안에서만 성립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다행히도 지금 얘가 이 안에 다 들어가네요. 그쵸? 그럼 얘는 다 되는 거예요. 와, 우리 지금 이 범위 안에 있는 친구들이 도전을 해봤어. 도전했는데 요만큼만 합격. 약간 좀 이런 느낌. 괜찮죠? 나머지는 아예 볼 필요도 없다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오른쪽에서도 보면은 A는 음수. 그죠? A는 음수. 자, 그럼 얘는 0 집어넣었을 때가 A네. 엥. 음수 중에서만 봤는데 0 이상만 된대요. 얘 하나도 없네. 그쵸? 요것도 지금 아예 불가능. 그쵸? 이렇게 들어갈 수 있어요. 이 되는 게 하나도 없다라는 거야. 자, 그럼 이제 0인 경우 보니까 잠깐만. 얘 아까 봤지만 이거 0보다 크거 났잖아. 되네. 그쵸? 얘는 또 된다라고 생각해 줄 수 있겠고, 그 다음에 요 같은 경우도 F1이 지금 아까 전에 1-3A였잖아요. 자, 정리했을 때가 A가 3분의 1보다 작거나 같다죠. 2분의 1이잖아요. 3분의 1보다 작거나 같지 않죠. 얘는 또 안 된다. 그래서 이렇게 들어가주면 될 거야. 그럼 이것도 안 되고, 이것도 안 되고, 이것도 안 되고. 얘네 둘만, 아니다. 이것도 안 되고, 그쵸? 얘는 되네. 미안해. 얘는 되네. 얘는 되네. 그래서, 요거 하나 되고, 이제 0 하나 되고. 그렇죠? 그래서 요 두 개를 모두 정리해주니까 A는 0보다 커나지만 4분의 1보다 작다. 그쵸? 그래서 요게 답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쵸? 요 미세한 하나 때문에 오답 차이가 되게 좀 많이 나요. 조심해줘야 됩니다. 이게 서술형에서도 한 번씩 등장하는데, 예전에 비슷한 느낌의 문제였는데, 해석여고에서 이거를 10점 만점으로 서술형을 냈어요. 비슷한 걸로. 근데 케이스가 이거 하나밖에 없는 상태였었다라고 쳐볼게요. 저 0 되는 게 따로 없이 이거 하나밖에 없었는데 답이 맞았어요. 제대로 풀어서. 근데 나머지는 아예 해석을 안 했어. 답이 맞았어요. 자, 답이 맞으면 보통 10점 만점에서 깎기 시작하거든. 그럼 많이 안 깎아요, 생각보다. 근데 지금 이런 문제 같은 경우는 나머지 케이스를 확인해서 안 되는 걸 좀 보여줘야 되는 게 사실상 취지에 해당하기는 해요. 조금 많이 깎았어요. 몇 점 받았을 것 같아요? 10점 만점에? 답이 맞았어요. 충격적이게도 2점 받았어요. 8점을 깎았어요. 8점. 조금 과면은 있기는 했는데 나는 한 어느 정도는 그래 어차피 답은 맞았으니까 그래도 많이 깎아봤자 하는 거 한 5점 정도 깎겠다 이 생각했어요. 왜냐면은 이걸 안 쓰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도 답은 맞았으니까 그래도 한 5점은 주겠지. 그러면서 학생을 이제 다독이고 있는 상태였는데 2점 나온 거 보고선 진짜 다 경악했어요. 진짜로. 야, 좀 심했다. 그래도 답이 맞았는데 결론은 무슨 뜻이에요? 다 따져야 됩니다. 다 따져야 돼요. 그리고 뭐 이런 말 하긴 좀 그렇지만 내신은 저기 학교 선생님이 왕이에요. 왕. 학교 선생님이 왕이에요. 왜? 만약에 문제가 조금 오류가 있거나 이거는 솔직히 좀 따지기 되게 애매하고요. 완벽하게 문제가 오류인 게 나왔는데 그거를 막 이게 답이라고 선생님이 해가지고 막 전교생들이 다 혼란이 발생하고 이렇게 된다고 봅시다. 그러면은 이제 이의 신청을 해도 안 받아줘요. 학교 선생님이 안 받아주면 어떻게 들어가냐? 그럼 이제 행정심판을 들어가요.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어요. 그러면 한번 생각해볼게요. 행정심판을 청구한다 그러면 무조건 이기겠죠. 문제가 오류라고 친다면. 그렇죠? 그럼 행정심판을 이겼어. 그럼 이기면은 이제 학교에서 바꿔야 되는데 학교도 아니야 우리는 이거 인정할 수 없어 라고 하잖아요. 그럼 어디를 가냐? 이제 고등법원을 가요. 고등법원에 가도 거의 100% 이기겠죠. 거의 100% 이겨요. 왜? 문제가 오류면은. 그러면 또 학교에서 아니야 이러면 이제 대법원 가는 거예요. 자, 대법원에 갔어. 그럼 대법원에서도 당연히 이기겠지. 그럼 이겼다라고 친다면 이제 끝났어. 와, 내가 결국 이겼어. 내가 틀린 문제가 다시 맞는 걸로 바뀌겠죠. 근데 내 나이가 벌써 20살이에요. 이거 다 돌고 오면 거의 한 3년 걸려요. 그러면 잠깐만, 나는 이미 대학생이 됐는데 다시 한번 그 시절 내 점수가 5점 올라가는 거예요. 의미가 없다고요. 괜찮아요? 그래서 어떠냐면은
학교 선생님이 이렇게 해라 라고 하면은 일단 무조건 다 따라가 줘야 돼요. 웬만하면 따라가지고 그 다음에 도저히 안 되겠으면 이제 들고 일어나야 돼요. 이제 막 학부모님들이나 뭐 이렇게 들고 일어나가지고 하면은 이제 학교도 못 이겨서 이제 좀 이제 움직이는 그런 케이스가 나가는데, 만약에 이거 잘못 들어갔다 막 이렇게 가는 경우도 사실 거의 없긴 했는데, 이렇게 갔다 가면 진짜 완전 무용지물이 돼버리는 거야. 아무튼 내신은 학교 선생님이 왕이니까 선생님들이 이제 포인트 잡아줘. 교육과정 위반인데 그래도 일단 해야 돼요. 교육과정 위반이에요. 오케이. 자, 아무튼 그래서 여기까지 맞고요. 저 가우스 뺍니다. 교육과정에서 벗어나는데 그럼 왜 아예 삭제를 안 해버리고 냅뒀냐? 그쵸. 이게 학교에서 여전히 선생님들이 설명하는 케이스가 가끔 있어요. 자, 이 지역에서는 최근에 가우스를 낸 케이스가 최근 한 3년 내로 아마 없을 거예요. 그나마 제일 근사하게 나왔었던 때가 이제 대진고가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딱 한 번 낸 적은 있어요. 근데 그것도 이제 학교 선생님이 강조를 많이 하다 보니까 한 번 좀 나왔었던 거지, 최근 그 외에는 아예 나온 적이 없습니다. 그것도 말 되게 많이 나왔어요. 진짜로. 자, 그래서 얘는 나중에 학교에서 설명할 때나 연습하면 되고요. 일단은 존재 자체가 있구나 정도로만 하고 넘어가면 됩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은 두 그래프의 위치 관계 관련된 거 이거 하나만 좀 잠깐 풀고 넘어가 봅시다. 저 131번. 여긴 이제 쉬워지니까. 이거 하나만 직접 풀고 넘어가 볼게요. 한번 풀어봅시다. 131. 자, 그래서 일단 뭐 답은 다들 맞았으니까 간단하게 정리해 볼게요. 그냥 그래프를 그려봤어요. 그쵸? 근데 2차 함수가 직선보다 위쪽에 존재하는 게 -5보다 작다. 그 다음에 1보다 크다. 한마디로 둘이 많은 교점 자체가 그냥 -5랑 1이라는 얘기죠. 그쵸? 자, 편의상 얘를 fx로 잡고 얘를 gx라고 잡아보면은 어차피 fx랑 gx가 만나는 부근이 마오랑 1이에요. 그렇죠? 자, 이때 두 함수의 위치 관계 중에서 제일 중요한 건 교점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교점을 구할 때 넘겨주면 이렇게 f에서 g를 뺀 하나의 함수를 정리할 수 있어요. 마찬가지입니다.
걔를 하나의 함수로 정리한 얘를 다시 한번 나는 이걸 그냥 뺀 함수 그냥 이렇게 얘기합니다. 차함수라고 부르는 분들도 굉장히 많아요. 뺀 함수, 차함수. 그렇죠? 그래서 두 함수의 위치 관계는 보통 뺀 함수로 정리를 많이 한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렇죠? 자, 그럼 여기서 f에서 g를 뺀 함수는 그럼 어떻게 생겼어요? 마이너스 5랑 2를 기준으로 아래로 블록한 이치 함수가 되겠네요. 그렇죠? 이게 지금 hx구나. 그렇죠? fx에서 gx를 뺀 거. 그렇죠? 이렇게 나온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오케이? 자, 그러면 2차에서 1차 뺐는데 지금 쟤는 x 플러스 5랑 x 마이너스 1이에요. 그렇죠? 자, 근데 2차 계수가 1이니까 여기도 2차 계수는 얘만 따라가죠. 그냥 1이 되겠네요. 뭐야? 잠깐만. 얘 전개면 x제곱 플러스 4x 마이너스 5인데 잠깐, f에서 g를 실제로 빼보니까 어떻게 돼요? f에서 g를 빼보니까 x제곱 빼기 플러스 2 마이너스 ax 빼기 b 마이너스 3. 그쵸? 이렇게 잡아주면은 그냥 계수 비교로 들어가도 상관은 없어요. 그쵸? 오케이. 다른 방법도 있습니다. 그냥 근거계수의 관계 가지고 두 분의 합과 곱 이렇게 들어가도 상관없고요. 나는 그냥 아예 일반적인 처리 방법을 그냥 가보려고 한 거야. 오케이. 뭐 답이 다들 맞았다라는 거는 어떤 방법을 통해서도 들어가는데 지장은 없다라는 뜻이라 일단은 나는 앞으로 이렇게 정리할 경우가 굉장히 많다라는 걸로 설명을 한번 한 거예요. 오케이. 자, 그러면은 미안, 조금 어려워집니다. 이번에는 2차 부등식 쪽으로 가는데 레벨 3에 있는 135번으로 가볼게요. 135번.
이때야 맞아요. 요거만 하고 잠깐 쉬었다 갈 건데 지금 갔다 오려면 지금 갔다 오고 아니면 2분만 있다 가도 될 거야. 알았어. 자, 일단 힌트 같지 않은 힌트를 좀 가보면 일단 답은 음수는 아니에요. 자, 여기에서 둘 다 대칭축이 지금 P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 잠깐만, 얘는 지금 2분의 1로 묶었을 때 x-p제곱, 얘는 2로 묶었을 때 x-p제곱, 그쵸? 이렇게 되겠네요. 자, 그거를 헷갈리니까 그래프를 한번 그려볼게요. fx랑 gx, 거기다가 이 관계가 있어요. f가 g보다 더 위에 있는 게 이 상태. 일단 최고치 계수가 2분의 1이니까 뭐 약간 좀 사발처럼 생긴 애다라고 일단 한번 쳐봅시다. y는 fx. 자, 대칭축이 현재 p가 될 거예요. 자, 그리고 얘 g는 최고치 계수가 더 크죠. 이게 좀 더 뾰족하게 생겼을 텐데 지금 말부터 5 사이에서 f가 더 크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이 범위에서 더 크다 그랬으니까 이런 느낌으로 생각해 주면 되겠네요. 그쵸? 자, 그러면 얘가 말부터 5 사이에서만 지금 더 큰 상태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네요. 둘 다 대칭축이 P로 나오기 때문에 얘 뺀함수 자체도 어떻게 생겼다? 그렇죠? F에서 G를 빼볼게요. F에서 G를 빼보면 F 빼기 G는 그렇죠. 2분의 1에서 2를 뺐으니까 마이너스 2분의 3. 자, 이거를 통째로 뺀함수라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마이너스 1과 5에서 근을 가지는 위로 볼록한 이차함수가 hx라고 생각할 수 있겠네요. 그렇죠? 자, 얘가 지금 마이너스 1과 5에서 근을 가지게 됩니다. 자, 조금만 더 풀어볼게요. 자, 그래서 마저 마무리를 들어가 봅시다. 자, 지금 이 함수, 그쵸? 요 hx는
최고체 계수가 마이너스 2분의 3이면서 x 플러스 1과 x 마이너스 5를 인수로 가지네요. 그쵸? 어차피 얘가 지금 h2네. 그쵸? h2에다가 2만 곱해주면 되겠네. 그죠? 대칭축은 어차피 2로 나올 거예요. 자, 그러면 h에다가 2를 집어넣어 주니까 값이 어떻게 되냐? 2 곱하기 마이너스 2분의 3, 그 다음에 3 마산 이렇게 되니까 답이 27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괜찮죠? 오케이. 자, 그래서 이 참수랑 연관되어 있는 2차 부등식이라서 난이도가 조금 높아요. 일단 잠깐만 10분만 쉬었다가 뒤쪽으로 좀 가볼게요. 오늘 2차 부등식을 끝내는 걸 목표로 하고 있는데 그 마음만 그래. 항상 나는 욕심은 넘쳐나서 조금 모자랄 수도 있어요. 자, 혹시 질문 있는 사람 있을까?